네,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판매하고자 애쓰는 20년차 설계사 한종원입니다. 오늘은 SBS에서 방영된 머니클릭이라는 정호성 기자님의 리포팅을 위주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저는 단락단락 끊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정호선 경제부 산업-IT 팀장과 경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험 얘기 갖고 나오셨네요. 네. 종신보험 주의보가 떴다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늘면서 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자들 중에 기레기가 있잖아요. 기레기. 보험 쪽에서 보면 재무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지금 이 기자님의 워딩대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많이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언제든 연금으로 전환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보험을 들었다는 사례자들이 많은데요. 연금 전환이라는 말이 종신보험 기능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쁜 기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그걸로 들게 했다면 나쁜 건 맞아요. 먼저 피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해약 환급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해야 돼요. 해약 환급금으로 전화해서가 아니라 전환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 피해를 보신 분은 그걸 목적으로 들었나 봐요. 이게 종신보험을 어떻게 팔아서 난 고객분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지 제 고객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좀 의아해요. 기사 워딩대로 하면 저는 20년 동안 사기를 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오는 거예요. 사망 전에도 나가요. 제가 14분한테 지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 12분이 계세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알았어요. 이제까지 10년 넘도록 제가 벗겼어요. 그 보험료를. 미친 짓이지 그게. 자, 미친 짓이지 그게.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죠. 그리고 이분 예시표를 보니까 변액보험 들었는데 여기서 변액종신이 좋냐 일반 종신이 좋냐 그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목적이 사망이라면 변액 유니버셜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약환급금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확정보험이 좋고 확정보험 이율보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좋을 때는 변액보험이 좋고 이런 선택의 문제지 우열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호도의 문제지. 근데 미친 짓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분은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는데 네. 1,300만 원 넘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화나실만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주장.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 상품에서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중도 해지 시에 손해를 본다고 설명을 해야죠. 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금감원에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불안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이 네. 4,695건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신보험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신보험을 종신보험답게 팔지 않고 꼬아마시 해가지고 파는 재무충들이 설친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전속에서 지혜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가 지혜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중에서 10대와 20대 비중이 36.9%로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10대, 20대는 종신보험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보험 가입 경험은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만큼 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집중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저도 20대 제 고객의 자녀들한테 종신보험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해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을 종신보험답게 팔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만 너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해야 가는 거지. 고3 때 가서 덜커덕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 함수는 다 빼버리고 현상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종신보험을 20대인 사람들한테 권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40세인 사람이 보험을 들면 28만 9천 원 내야 돼요. 그래서 1억 받으려면 자기가 내는 돈이 6,900만 원이에요. 우리 해지환급금 같은 얘기는 하지 말지요.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다 내고 해지하려면 5,700만 원이에요. 이걸 우리는 손실로 보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100% 넘어가긴 하지만 이때 얘기는 또 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서, 특히 이게 가입하고 얼마 안 되면 이 환급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40살 되는 사람을 제가 20년 차니까 20살 때 이거 하나 들어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5만 원 받았을 거예요. 12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1억을 준비하는데 12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둘이 친구라고 합시다. 2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은 5만 원으로 이미 40살이 되면 완납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이때에서 비로소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늦으면 당연히 페널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 중에 경로 우대사상 전혀 없는 상품 보험이에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계속 페널티를 붙여요. 그거는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대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종신보험 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준비할 가정이라면 그때 미리 들어두면 적은 돈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어릴 때 드는 거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때부터 20년 동안 5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엑셀에서 가능하지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20년 동안 나 은행에서 저축하는 사람 못 봤어요. 꾸준히. 그런 상품도 은행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워딩 자체가 조금 자극적인 워딩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종신보험은 그럼 주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한마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워딩도 틀려요. 보장성 보험은 어떤 걸 보장성 보험이냐고 하면요. 이런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래요. 보장성 보험에 이 성립하려면 내가 낸 보험료가 있어요.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그러고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낸 보험료가 100% 소멸이 됐을 때 이거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보장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저축성 보험으로 파는데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났더니 돈이 모여 있으면 저축이잖아요. 은행 저축이 아니라 저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금 상품하고 비교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언제라도 사망을 하면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즉 피보험자 사망자의 유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이건 사망했다는 전제인데 사람들은 사망하기 전에 여명 기간을 갖는 경우가 97%예요. 단 3%만이 60세 이전에 급사를 해요. 교통사고든 자살이든. 그럼 나머지 97명은 전부 질병을 통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 질병을 통해서 바로 죽나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뭐 뇌출혈로 죽을 때 연명치료 6개월, 췌장암일 때도 한 6개월 정도 지난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보험들 다 쓰고 돈이 없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겼을 수 있는 게 종신보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도 놓고 우리가 종신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해서 남 주는 보험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보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노환으로 죽거나 어떤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즉 사망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사망의 사유를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이거는 사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보다 자신이 가족들하고 약속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켜주는 거잖아요. 말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확률이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그 집에 그게 일어나면 100% 확률이거든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단지 보험료가 모든 보험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도 잘못됐어요. 모든 보험료 중에 비싼 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험의 가장 기본을 모르는 얘기. 보험은 그 만약이라는 이 확률을 사는 거예요. 내가 도박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줄게요. 자신에게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도박은 내가 돈을 내면서 없던 리스크를 사요. 잃을 리스크. 근데 보험은 내가 존재하는 리스크를 내가 낸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봐야지 이거를 자꾸 어떤 다른 투자 상품 만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보험 상품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도 뭐 만약에 안 걸린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보험 상품은 백해 무익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굳이 만약이라는 걸 제거하고 이제 다른 상품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즉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을 들고 저축이 필요하면 저축보험을 들여야지. 자, 목적이 다르죠. 근데 그걸로 선호도를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우월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건 때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맞죠.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 비중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그 멘트들은 사실은 전혀 전문가적인 멘트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상품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보험 사업비가 통상 한 10에서 15%, 종신보험이 30에서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자, 저축이라는 목적에서 보면은 이 워딩은 맞아요. 그러나 상품으로 서로 비교해 놓고 사업비를 서로 비교하는 건 사업비가 애초에 다른 상품을 놓고 당연히 한 번 내도 지급해야 되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의 사업비가 같을 리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에쿠스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비가 마티즈에 들어가 있는 재료비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거가 원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이게. 종신보험에서 이자를 얼마큼 준다 이렇게 하지만 네. 이미 사업비가 30에서 40%가 깎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냐 궁금하실 텐데 이 보험은 애초에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있으니까 네. 손해율이 높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먼저 공제한 후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중도 해지를 할 때 환급률이 극히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파는 분들은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누구보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험은 진짜 보험 공부를 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잘 못 미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무충들이 설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자꾸 부가적인 기능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들은 보험회사 또는 뭐 GA 이런 데서 그걸 강요할 수도 있어요. 실례로 케이블 방송을 보면 전부 종신보험 깨가지고 건강보험 들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저축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는데 그거는 결국은 집을 팔아가지고 월세 가서 남는 돈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을 전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뭐 전화 주셔도 돼요, 저한테. 제가 그러면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걸 보는 혹시 일반 소비자분들도 계신다면 제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 말들을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이런 특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속여서 이걸 파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입자한테는 불리하지만 네. 보험 설계사들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많이 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진짜 이거는 그냥 보험 설계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멘트예요. 사업비 이꼴 커미션으로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자, 종신보험을 파는 목적은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한 설계사의 꼼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뭐냐면, 자, 사망보장 1억을 받는 종신보험료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암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그 커미션 이게 당연히 더 높죠. 이게 만약에 30만원이고, 얘가 3만원이라면, 이 커미션은 당연히 커요. 근데 예를 들어, 얘를 1억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커미션이 훨씬 커요. 그냥 커미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근데 커미션 구조를 다 일일이 까준 게 보험회사의 상품들이에요. 원가를 알려주고 사업비를 알려줬더니 오히려 욕을 먹는 상품. 은행의 예대마진에서 금리가 은행은 몇 퍼센트를 먹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거 절대 안 알려줘요. 그냥 고객한테 1.5% 그럼 1.5% 주는 거예요. 자기가 10%를 벌어도 1.5%만 줘도 되는 거고.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 아세요? 모를 거예요. 갤럭시의 원가 아세요? 모릅니다.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어떤 복리이자까지 받는 이런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건데요. 네. 또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이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이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내가 예를 보여줄게요. 자, 40살 먹은 사람이 보험을 1억짜리 들려면 지금 오늘 피사 기준으로 오늘 들려면 28만 9천 원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총액 6,900만 원 내요. 그리고 다 내고 깨면 한 17% 손해를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만약에 보험을 들었어요. 20살 때 5만 원 내고 1,200. 어디에 사업비가 젊은 애들한테 팔면은 사업비를 많이 받아요. 보험회사는 역으로 보면 이때 가입한 이 사람들 보험을 깨고 싶어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1,100만 원 받았어요. 이 1억 때문에. 언제든 지급할 수 있는 1억. 그리고 이 1억을 지급 안 해도 50살, 60살, 70살에 이 돈을 내줘야 돼. 달라고 하면. 그냥 역마진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소비자주의보, 보험 설계사 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험회사들이 이 방송을 부추겼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들 깨주면 너무 좋거든요. 케이블 방송의 그 전문가들이 이 보험 깨가지고 건강보험 들게 하고 저축보험 들게 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까지를 다시 수익으로 만들려면 얘를 못 따라와요. 그때는 얘가 은행 상품보다도 낮게 돼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 상품보다 후에는 더 낮아요. 왜냐면 1158만 1000원을 10년 투자해가지고 129.7% 지금 이자율로 계산해봐요. 안 나와요, 이 돈.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공격 타겟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에도 봐도 저축, 보험, 연금, 그러니까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로 역으로 공격해서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재무충들이 그걸 주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종신보험 안에 그런 기능 3개가 있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방식에 대한 문제지 상품에 상품을 속였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 접근하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재테크 상품. 20대 팔아야 사업비 가장 많이 남아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오해를 갖고 가지 마세요.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20대 15살 되면 종신보험 팔아요. 그리고 제 딸들한테도 팔아요. 제 딸이 15살에 8만원에 준 종신보험이 있는데 지금 30살이 됐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걔 친구들이 오늘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한다 그러면은 25만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딸은 그 딸에 비하면은 얼마의 재무적인 이득을 투자할 돈이 생긴 거예요. 50% 넘는 투자액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20년을 투자한다고 거꾸로 이런 계산은 혹시 안 되는지.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거는 보험사에 쓸데없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후환을 없앤다. 또 네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짬짬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꾸준히 이런 말 계속 하면서 갑자기 보험만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20대 팔아야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아. 20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20대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지 마. 대학 임박해서 고3 때 해. 이 얘기랑 이거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이 워딩은 딱 그 워딩이에요. 으로 포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종신보험의 유지율을 봐도 왜 네. 보험사가 이걸 이렇게 많이 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 7명은 10년 내에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하면 그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요. 보험사 쪽에서 보면 그래서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약환급금이 어차피 작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가게 해약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번 내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완납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건 미래의 수익을 보험회사는 겁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무조건 보험회사는 유리하게 돼요. 특히 2년 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설계사는 받은 커미션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 손해, 설계사 손해, 이득, 보험회사. 그럼 보험회사를 타깃으로 해야지. 왜 애꿎은 설계사들을 잡고 그 커미션, 말도 안 되는 커미션 구조도 모르면서 커미션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설계사는 커미션을 많이 받으려고 이걸 판다. 이렇게 멘트를 알려주면 설계사들 울어요, 진짜. 그게 수익이죠. 그렇죠. 보험사는 굉장히 이득이 큰 구조입니다. 네. 물론 뭐 모든 것이 뭐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많은 없습니다만 네. 악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실손보험 그리고 네.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좀 먼저 챙기고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저축보험이라든지 보장성보험 이쪽으로 이분이 설계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제한이 참 위험한 제한이에요. 아까 봤죠? 같이 준비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입시를 볼 때 국영수 보고 뭐 나머지 과목들 이렇게 메인 과목이 있잖아요. 보험에서 메인 과목은 종신보험이에요. 그리고 서브 과목들이 실손보험하고 정기보험이에요. 재무적인 측면. 지금 멘트가 전부 재무적으로 나왔으니까. 자, 선호도로 돈이 없으니까 건강보험하고 이거 하고 챙기고 종신보험 좀 돈이 있을 때 좀 들자. 이 멘트는 맞아요. 그러나 종신보험이 나쁘니까 건강보험하고 이 멘트는 같은 말을 해도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여유가 생길 거 살아보면 얼추 나이가 계시니까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여유는 언제 생겨요? 여유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때 가서 이 돈을 내고 싶어요? 이거는 뒤에 정작 중요한 일이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낼래니까 페널티 먹은 거라고요. 근데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저는 보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서 그 중요한 일이 급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근데 항상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쁜 사람이에요, 사실. 50대 되면 더 바빠져요. 그리고 60대 되면 포기해요. 왜? 1억보다 더 내야지 사망보험금 1억이 돼요. 근데 그런데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적이 달라요. 그건 상속세 절감 때문에 드는 거니까 1억인데 1억 1,000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우리 후배 설계사님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재무충으로 그 종신보험의 본질을 호도해서 판매한 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발생한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진짜 앉아서 몇 시간을 진짜
가족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의 책임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돈으로 골프를 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돈을 오로지 내가 가족에게 지켜준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손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손실을 보고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부가적인 기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부가적인 기능이 이런 거예요. 자, 2001년도에 32살 된 엄마가 그래 우리 애들을 예체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돼. 그래서 사망보험금 4억 원 애들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1년 지나면 360만 원 손해. 10년 지나도 510만 원이 손해여서 해약 환급금률은 올라갔지만 손해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때 이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이거 보면 잘못됐고 사업비가 많이 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깼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다 날리는 거예요. 52세가 됐어요. 이제 애들 다 이제 막 대학 가고 막 이렇겠죠. 자, 4억 준비하는데 7,200만 원 들었어요. 자, 4억은 언제나 있는 돈이고 내가 중간에 혹시 힘들어서 깬다 그래도 1248만 원. 이게 이때부터 20년 투자한 수익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건 정말 웃기잖아요. 그때 저 30만 원을 20년 동안 저축을 했을 리는 없어요. 제 경험상. 한 사람이라도 나는 30만 원씩을 20년 동안 저축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은행에 기본적으로 20년짜리 상품은 없고요. 자, 이분이 60세가 됐어요. 5,100만 원 이득이 났는데 이게 이 돈으로 투자를 했는지 뭐 투자해서 이거보다 더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4억이잖아요. 이 사람이 80세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을 치매 비용 내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 그때 가서 치매 보험 들어요. 그 다 비용이잖아요. 이건 자산이에요. 이 4억 갖고 치료하면 돼요. 건강하시면 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 아니에요. 보장에 저축 기능이 있어요. 저축보험으로 저축을 했더니 사망보험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들었더니 저축 기능이 이렇게 딸려 있더라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축보험인 줄 알고 팔았더니 뭐 종신보험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해 사례도 그 나오신 그분도 제가 가서 설득했으면 아마 생각을 돌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해약환급금은 자, 원금 7,200만 원 내면 해약환급금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이게 보험회사 예정이율에 따라서 이 해약환급금이 원금되는 기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해요. 근데 이 보험을 깨가지고 지금 이 보험을 깨서 이보다 더 좋은 그 안을 만들 수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못 만들어 이거. 이게 투자 수익률로 보면 몇 %예요. 거기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리스크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험이 아주 나쁠 때가 언제?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종신보험은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원재료인 쌀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중간에 15분 밥 짓는데 30분이랬는데 15분에 밥뚜껑 열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하고 이런 것들 다 날라간 거잖아요. 밥 못 먹고. 그래서 밥 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유용성이 있는 보험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팔아야 되는 게 종신보험이고. 근데 그걸 거꾸로 팔았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저축기능, 연금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일반 종신보험보다 좀 비싸고. 그러면 그거는 선호도의 차이고 그런 거지. 그 보험은 또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나쁘다? 이런 개념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후배님들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그대로 유튜브로 보면 보험 설계사 다 나쁜 놈이고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 불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배보험들, 선박보험들, 그 항공보험들 그거 왜 들어요? 모든 보험에는 만약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사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그 부분은 명심해야 돼요. 그 만약을 빼버리고 비교하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럼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아니, 만약을 기본으로 해서 태어난 상품을 만약을 빼버리고 비교를 해버리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멘트 중에 사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좀 길어져서 아마 보다가 중간에 다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사님들은 아마 끝까지 보셨을 거예요. 꼭 보셔서 그 고객분들하고 응대할 때 진짜 가슴으로 상담하는 진짜 보험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우리가 절대 재무충이 아닌 보험쟁이로서의 보험 설계사가 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좀 전문적이지 못한 설명 그리고 좀 너저분한 설명 진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로서는 30분 안에 이걸 만들어내느라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더 좋은 설계사님들은 한 15분에 이 영상을 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좀 재편성해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제일 보험답게 판매하고자 지금도 애쓰는 20년차 설계사 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